안녕하세요. 27살의 순미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걷기만 한다고 막 혼나고 그러진 않겠죠? 저희 이제 여기 관리실까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공실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보고 장사자. 근데 28평에 140이면은 평당 5만 원이네요, 딱. 그리고 이게 임차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리뷰가 많더라고요. 경매 나온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층이 나온 거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28평에 140만 원, 평당 5만 원. 볼게요. 안녕하세요. 임대료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0 정도를 사실 200 이상을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네. 좀 더 낮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28평 맞죠? 여기 호실 2개 해갖고 호실 저거 하나 또 나왔던데 만약에 저거까지 막 할 그런 생각은 안 계시군요. 현재까지는 임대료를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제가 거예요? 지금 현재 최대한 지금 낮춰서 들어온 거여서 현재 수준이나 200 이하 뭔가 수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제가 지금 154, 더 높아진다면 저도 아예 제가 이 차를 갖는 그 생각도 있고. 혹시 명함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연락드릴게요. 그것을 포함해서 200 이하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180에 30평이라면 평당 6만 원 정도? 저는 전면 1층이 평당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전후면의 차이를 몇 퍼센트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60%인 거잖아요. 전면 대비 지금. 괜찮은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네. 어때요? 일단 6층은 일단 대형 평수라서 6층을 학원을 할 생각도 괜찮지 않을까요? 쪽에서 30평씩 4개로? 그 6층이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전면이잖아요. 노출도 되니까 뭐 물론 당연히 그 임대료 협상이 되면은 1층도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입찰은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영업을 계속 하시는데 무턱대고 그냥 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된다 하면은 입찰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공실 1층에 대해서는 한번 부동산에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업종이 뭐 괜찮은 게 있는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사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물건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거 아닌가요? 족장님이 맨날 하신 말이죠. 해먹어 먹어도 살 안 쪄. 손님이라면 임차인이랑 어떻게 협상하고 들어가실지 입찰하실지.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족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과 어떻게 협상하고 들어갈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협상하지 않고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이곳에서 가능한 임대료만 생각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저 경매 나온 거 제가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받으면 임차를 좀 맡기려고 하시는데 네. 얼마에 괜찮은지 그러면 2층도 나와 2층도 있고 나와 있어요? 3층도 나와 있고 아하. 5층이랑 6층도 나와 있어요. 뭐 회사물 거의 전부 나왔나 봐요? 근데 거의. 3층부로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요. 1층도 조금 공실이 있고요. 3층으로는 더 어려워요. 네네. 수가 애매해요. 30평 정도도 조금 애매해요. 학원 같은 것도 학원 업종이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교습소 같은 것도 그냥 다 교습소를 할 거면은 사실은 뭐 단지 내나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지 여기 상업지구에 나와서 비싼 관리비 내가면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층에 옆에 또 한 칸 있는 거야? 한 칸 있는 거는 그거를 뭐 월세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래도 100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근데 시세는 그렇게 안 돼요. 얼마 정도 돼요, 시세가? 13평. 지금은 여기가 나가는 게 네네. 80이에요. 대로변이나 사실은 네. 100선이고요. 들쭉날쭉에 예전에 들어간 것들은 조금 더 센 것도 있고요. 네. 또 안 나갈 때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싼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경매는요 사실 네네. 제가 뭐라고 상담하기가 뭐예요. 저는 임차 가격만 근데 지금 맞출 그걸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네네. 경매를 받을 생각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경매 상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뭐예요. 나중에 받았는데 네네. 그 시세로 또 못 놓게 되면 맞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보면은 해당 이 위치에 얼마 받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부린이 수민님은 부동산에 가셔서 정답을 말해줘라고 말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약간 민감하게 보이시긴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옆에 공실 70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괜찮을 것 같은데. 업종은 그럼 뭐 카페 같은 거? 뭐 그런 거 들어오려나? 사실은 업종을 뭐 하긴 뭐 한 게 그쪽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뭐가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애매해요.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에는 평이 너무 작고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옆에 건물 보니까 그 상층에도 공실 없던데 거기도 공실 많이 있어요. 하나 있던데 하나? 몇 층에? 거기도 나온 물건들이 좀 있어요. 학원도 그렇게 많이 찾는 사람 없어요. 그럼 수익률 몇 프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상층 보면은 한 그래도 8% 이상은 생각하고 어느 건물을 따져도 8% 이상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경매를 보는. 그래서 네네. 경매가 싸니까. 근데 이게 6% 정도면 팔려요 근데? 좀 찾아요. 6% 맞는 거를 조금 문의는 있어요, 사실은. 1층은 4.5% 나와 있던데 네, 그 정도면 또 괜찮아요, 4.5% 보자고. 그 정도가 시세라는 거죠? 사장님 혹시 매물에 없는 다른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없는 매물? 수익률 좋은 거? 수익률 좋은 거 몇 개는 있는데 근데 네. 지금 경매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려요. 6%는 넘어요? 6% 정도에 맞춰지는 건 있어요. 6, 7%. 네. 근데 7도 대출이 안 있어요.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층은 121평 전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들어오면 네. 뭐 테니스나 테니스, 네. 저 테니스. 그거나 아니스크림 골프나 뭐 골프는 이런 거. 많던데. 그러니까 여기 다 웬만한 게 들어있다니까요. 네. 그 규모로 해서는 그런 거밖에 더 돼요. 근데 좀 있으면 여기가 레버치 공원이 생겨요. 네네. 그러면 또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또 좀 들어와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121평이면은 그래도 300은 받을 수 있을까요? 300? 400은 받을 것 같은데. 400. 오히려 큰 평형이 희귀하니까 그거 하나예요, 호실 하나. 그런 거는 오히려 노려볼 만해요. 그냥 조그만 거는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나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실 한 달 한번 나면. 공실이 생겨봐요. 그럼 관리비가 또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 경매 물어보러 많이 왔어요, 여기. 징그러 죽겠어요, 그냥. 떠봐요. 네, 이제 다른 부동산 한 번 더 가고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매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네. 임차 혹시 맞춰줄 수 있는지. 6층은 121평 큰 게 비어 있고 임대 맞출 게 없는데. 테니스 이런 것도 좀 별로예요? 뭐 이 동네에 실내 테니스 없기는 한데 그걸 누가 하실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계속 찾아보면은 그런 혹시 업종은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대형 평수를 막 선호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간혹가다가 찾긴 하는데 이제 거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큰 평수 찾는 거는 대부분 헬스장 아니면은 뭐 그런 네. 것들인데 거긴 그 건물에 지금 헬스장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6층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는 뭐 네. 임대 맞추기 쉽죠. 근데 후면이에요. 아 그게 13평 정도 되는데 한 뭐 80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임대는 80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정도? 그쪽에는 지금 비어있는 상가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후면이긴 하지만 뭐 임대료를 좀 조정해 주시면 80 정도면은 시세보다 싼 거거든요. 근데 그 층수 높은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절대 안 팔립니다. 3층 이상은. 임차도 맞추기. 조건이 좋다 그러면 몰라도 네. 이 동네는 특히 상가 매매하기 더 힘들어요. 왜요? 여기는 매매하기가 왜요? 상가를 살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3층 이상은 매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1층은 그러면 1층은 되죠. 1층은 보니까 4.5% 정도 막 있던데? 1층 4.5%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빈번하진 않고 상가 매매 문의 들어오는 게 네. 제가 여기서 지금 부동산 10년째 하고 있는데 네. 1년에 10번도 안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안 들어옵니다. 굳이 여기처럼 항아리 상권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 좋고 네네. 개방적인 도시로 가죠.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여기 상권이 별로라서예요? 그쪽은 아니면? 많이 꺾여진 자리잖아요.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이죠. 사장님처럼 그런 사람들 내가 하도 지금 문의가 많이 와서 저는 아예 경매는 아예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리는데 네네. 젊으신 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묶일 수 있어요. 그 6층 대형 평수도 좀 괜찮게 봤는데 그것도 그거는 완전히 발묶여요. 원래 큰 평수는 뭐 네. 헬스장 아니면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네. 이 동네에 테니스장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 여기는 다른 그냥 큰 대형 도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6층도 안 되고 상층부도 다 임대 안 빠져가지고 내가 네. 직접 뭘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하고 괜찮은데. 높은 층이든 1층이든 네네. 만약에 정 임대 안 나가면 내가 뭐 하지 뭐 이러면은 제가 하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임대 무조건 투자를 해서 임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무조건 고려해보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부동산 들어오길 잘했네요. 경매 얘기 끝내면 그냥 다 가라 그러거든요. 그냥 모른다고 가라 그러는데 젊으신 분이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정리할까요? 근데 자꾸 부동산마다 젊어서 막 솔직하게 이야기해준다 막 그런 게 저 계속 어딜 가도 계속 막 아들 같아서 막 그렇다 막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 믿어야 되는 거 맞죠? 아들 같아서 그러는데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다. 그래놓고 막 법원 갔는데 그분들 있는 거 아니죠? 임장 이제 다 다녀와서 한번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은 임차인이랑 부동산에서 물어본 걸 한번 종합해보니까 한 30평형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희가 공시를 받아서 뭐 임차를 놓는다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부동산에서도 그래서 조금 그냥 상층부의 상가는 좀 패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평수의 선호가 또 있다고 해요. 이거는 또 부동산마다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저희 물건지에 6층이 121평인 대형 평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임차를 맞추고 입차를 가는 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1층 후면에 패스트푸드점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게 재계약의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놨는데 한번 임대료랑 계약 기간에 대한 거를 협상을 만약에 끝내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입차를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차수는 그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차수는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고층은 6.5%를 매도 수익률을 잡아놨고 그리고 1층 정도는 4.5%가 매도되는 적정 수익률이라고 하시는데 보수적으로 5% 정도를 매도가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족장님이라면 어떻게 할지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어떤 임장을 더 해야 됐고 제가 놓친 거는 뭐고 그 결론을 또 어떻게 내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수민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과 그 다음에 수민님께서 저한테 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갔을 때 6% 수익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6%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냥 그걸 듣고 쓱 넘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6% 나왔으면은 어떤 상가가 6% 나왔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가가 6% 나와 있냐?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대출이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출이 왜 안 되는지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6% 상가 안 팔리고 있네? 근데 왜 안 팔렸지? 라고 생각했더니 대출이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안 팔린 거야? 아니면은 그럼 6% 상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 상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야지. 거기는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6% 정도는 팔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고, 아니 거긴 6% 나왔긴 하지만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면은 6%에 안 팔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방금 수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민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을 보면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물건 자체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비교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민님께서만 가져오신 이 임장 자료를 가지고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가 저번에 임장 갔다 왔던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당 자료는 저희 원인베스트 월세 초급반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정말 불인일 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이분들께서 임장에 가시더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셔라 라고 해서 사전에 임장했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보면은 노란색이 현재 임차인이 내고 있는 임대료, 빨간색이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 3만 원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평당 3만 원 이하가 없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3만 원을 제시했을 때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곳이 바로 저희 물건지입니다. 여기가 물건지예요. 물건지. 자, 여기 보시면 이래서 우리 현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해당 상가만 가지고 알려줘 준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주변에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게 막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족장님, 우리 게 안 나갔는데 옆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고. 여기는 다 차 있는데 여기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인가요? 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휴, 공실이 많네. 여기도 공실이 또 있구나. 공실이 많네요. 상층부에 지금 보니까. 여기 11만 5천 원. 코너 자리인데. 물건지가 보니까 5만 원, 7만 원 정도야. 그럼 여기가 얼마 정도 적당하냐 했을 때 한 6, 7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러면 14평이라 했나요? 14평, 6만 원 얼마죠?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여기 5만 3천 원, 여기 5만 3천 원, 여기 어떻겠어요? 그럼 여기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5만 3천 원인데?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4만 원, 2만 원짜리도 있네. 2만 원짜리 들어가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평당 얼마까지 있다? 상층부는 2만 원까지 있다. 2만 원까지 있다. 요게 아까 3만 원대. 여기가 1층 기준으로 5만 원. 여기가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와 있다? 5만 원에 들어와 있다. 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물론 지금 보면은 지금 경매제 나와 있는 요 라인과 요 라인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A, B 했을 때 A 라인은 그래도 학원이 들어올 수 있다. 좀 편의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B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보다는 유흥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는 상권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임대료 조사가 되어 있지만이 해당 상권에 얼마 정도 임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더니요. 전면부랑 후면부랑 차이 안 나요 있지만 전면부랑 후면부랑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참고만 할 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는 평당 27,000원, 여기 34,000원, 26,000원, 42,000원. 아까 부동산 얘기했죠. 옛날에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들었던 사람들은 임대료 엉망이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보다 조금 아래가 좋다. 그럼 아까 29,000원 정도 잡아본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상가를 접근할 때에는 어떠한 곳에 힘을 더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중요시했던 것은 조금 더 많은 임대료와 매매가 나온 상가들 알아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요. 물론 이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세팅하면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미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금이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족장님 막 갑자기 막 극대노 하시는 거 아니겠죠? 막 임자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혼날 생각만 하시나? 아까 1차 부동산 끝났을 때는 나 칭찬받겠는데? 그런 생각했는데